자, 오늘 아침에도 보면 세계은행이 경제 침체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를 하고 글로벌 성장률이 3%, 세계 성장률이 3%에서 1.7로 거의 반토막을 내렸어요. 미국은 2.4에서 0.5로 중국은 4.3으로 예측하고 세계은행의 멜페스 총재는 수년간 저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온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금리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자,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데 대해서 세계은행도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1.7% 성장하는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장률을 낮췄는가라는 부분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또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고금리가 지속되고 또 전 세계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세계 경기 침체 확산과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총재는 선진국들이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면서 신흥개도국이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위축을 겪으며 수년간 저성장을 하게 될 걸로 보인다. 자, 그런데도 연준은 지금 긴축 의지를 재다지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어제도 스웨덴 은행 주최 포럼에서 물가 안전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6.5% 상승할 거라 예측되는데 11월 달 7.1과 비교하면 좀 내려갔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 미국이 2월 1일 날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0.5% 내지 0.25% 인상할 건데 0.25%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아져 보인다. 자, 그렇지만은 세계은행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자, 유로존은 제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3.3, 일본은 1%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번에 경제 위기는 한 나라가 터지기 시작하면 세계로 전화될 거라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15%쯤 하루 만에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로 그야말로 경제 붕괴의 신호가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독자분이 보내줬는데 1월 11일 날 아침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글로벌 신용위기의 징조는 한국에서 나올 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독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미국발 위기가 한국의 위기를 터뜨릴 수도 있지만은 한국의 지금 부동산 아파트에서 비롯된 부채 위기 그리고 금융 위기, 신용 위기가 한국이 더 먼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BIS가 한 4, 5년 전부터 한국의 이 신용 위기, 한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위기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이 PF 위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측면을 볼 때 한국에서 그런 위기가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일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위기를 하면서 세계가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주말에 윤석열이 UAE를 거쳐가지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간다. 그래서 52개국 정상급 리더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집결해서 경제 위기 해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세계에서 협력이라는 주제로 자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윤석열도 특별 연설을 한다. 한국의 기업가들도 간다 하지만 다보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에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1월 초에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극히 제한된 초청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포럼에 불과하지, 저게 무슨 국제기구도 아니고 저기서 주제를 갖다가 이 파편화되어 가고 자국 중심주의가 되어가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의 행태를 스스로 협력하는 다자주의 협력으로 갖고 가자라는 상징적인 발표를 한다 해서 저것이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강대국에게 영향을 미쳐서 구속력이 있거나 지속력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발표하고 끝나는 일종의 금융 부자들, 금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계는 계속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작년에 G20 재무장관 회의나 IMF 산하 국제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G20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동선언문조차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 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자. 그때 이제 환율이나 통화 조작 등에 대해서 대응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G20가 이제는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G20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보호무역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등장하는 속에서 세계를 하나로 엮어서 공통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세계가 대응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깊어지고 있는데 자, 각국은 각자 도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도 지금 국민에 대해서 위기 극복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은 전념은 시키지만 극복은 전부 각자 도생해야 될 거고, 나라 단위로 보면 이 국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뭐 뉴딜 정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닥치면 극복해보자, 어떻게 되겠지 수준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 높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인플레도 답이 없고 금리도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에서 공급망 문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세계 경제가 전부 공급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되면 앞으로 살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에 있어서 이 공급망을 갖다가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에 있어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한국, 일본에 의존하는 이 반도체 부분도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기술을 갖다가 좀 공유하고 또 거점을 만들어 가자라고 합의를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반도체 대중 수출 혹한기 무역 적자가 열흘 만에 63억 달러.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30% 급감. 대중국 수출도 24%가 줄어.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 개별 나라들이 이번에 경제 위기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우방이라는 나라가 IMF 때처럼 건져 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 코도 지금 석자예요. 자, 그러면 나라 단위로 보면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면 빈곤 저소득층,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2천만 명의 국민이 위기에 빠질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정책으로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직 위기라고 상정도 안 하고 위기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면 그때서 이제 허우적거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한국에도 미국에도 또 재벌들 사이에도 말의 성찬은 무성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경제 위기가 온다고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빠져들면 진짜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진짜 위기가 와버릴까봐. 그래서 심리가 경제를 좌우하니까 위기가 온다고 다 느끼면 저절로 경제 위기가 와버릴까봐 정부는 아니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7년에 외환위기 때도 깡듯이 IMF 총재의 발언을 빌어서 전혀 위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한국 경제는 올해도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9월 달에 언론들이 그렇게 IMF 총재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했고 IMF 총재는 한국은 태국의 외환위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랬어요. 근데 그 신문이 얼마 전에 외환 보유액 감소 큰 걱정 안 해도 될 세 가지 이유 요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경제 위기가 오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집에 자기 스스로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고 그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만 남았다 이래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